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은 그야말로 조별리그부터 준결승전까지 매번 수많은 스토리와 이변과 명승부가 펼쳐지는 최고의 월드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 결승전도 역대 최고라는 기대감을 받고 있는데요. 전력상 최고이고 또 실력상으로도 최고인 선수들이 맞붙습니다. 프랑스와 아르헨티나의 결승전, 새로운 축구 황제로 떠오르고 있는 음바페, 그리고 역대 최고의 선수로 꼽히고 있지만 자신의 축구 경력의 유일한 공백이었던 월드컵 우승을 위해 마지막 월드컵 대회에 참가한 메시의 대결입니다. 두 선수가 공교롭게도 파리 생제르맹에서 함께 뛰고 있는 동료 사이이기도 한데요. 어떤 선수가 우승하든지 파리 생제르맹은 즐겁게 대회를 지켜볼 것 같습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결승전 대진표가 확정된 가운데 메시와 음바페 이 두 선수를 중심으로 월드컵 결승전 상세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토너먼트 모든 일정 이제는 두 경기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12월 18일 0시에 크로아티아와 모로코가 3위 결정전 치르고요. 12월 19일 월요일 0시에 아르헨티나와 프랑스가 루사일 스타디움에서 결승전 경기 펼칩니다. 8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경기장이고 최신식 경기장이고 화려한 경기장에서 세계 최고의 팀이 가려지는데요. 이번 16강전에는 한국, 일본, 호주 등 3개 아시아팀이 오르면서 아시아팀 역사상 최다 16강 진출이라는 역사도 썼고요. 또 4강전에는 아프리카 팀으로는 최초로 모로코가 진출을 하면서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승전은 남미와 유럽의 대결로 펼쳐지면서 지금까지의 월드컵 조금은 유럽 쪽으로 치우쳤다면 조금 더 다양하고 또 볼거리가 많았던 월드컵이 됐는데요. 우선 아르헨티나와 프랑스는 역대 2번의 월드컵 우승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통산 3번째 우승을 차지할 팀이 어떤 팀이 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브라질이 통산 5회 우승으로 역대 최다 우승국이고요. 독일과 이탈리아가 각각 4회고 이제 역대 최다 우승 단독 4위가 될 수 있는 팀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아르헨티나가 1978년과 1986년 우승, 프랑스가 1998년과 2018년 우승, 우루과이가 1930년과 1950년에 우승을 하면서 2회 우승 기록을 갖고 있죠. 최근에 상승세를 타고 있는 팀, 지난 대회 우승팀이기도 한 프랑스고요. 아르헨티나는 마라도나 시대 이후 거의 반세기 만에 우승에 도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대 월드컵 우승을 차지한 나라는 딱 8나라밖에 없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미 2차례 우승을 기록한 아르헨티나와 프랑스가 결승에 올랐기 때문에 새로운 우승국이 나올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준우승 기록이 있는 네덜란드, 헝가리, 체코, 스웨덴, 크로아티아 중에 크로아티아가 4강까지 올라왔지만 아르헨티나와 준결승에서 0대3으로 패배했고요. 새롭게 4강에 진입한 팀은 모로코죠. 2002년 한일 월드컵의 아시아팀으로서 한국이 최초로 4강에 진출했고 대회 초반이었어요. 1930년 초대 대회에서 미국이 이제 4강에 오른 바가 있는데 그 이후에는 사실 현대축구 시대에 와서는 유럽과 남미 팀만 4강을 차지하다가 2002년 한국에 이어 20년이 흐른 2022년에 모로코가 아프리카 팀으로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오세아니아를 제외한 모든 대륙이 4강을 밟아봤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선 아르헨티나는 이번 대회 우승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마라도나의 후계자로 불리는 리오넬 메시, 이제는 마라도나를 넘어서 제1의 메시로 평가를 받고 있고 아르헨티나 축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이자 축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로 꼽히고 있는데 마라도나 선수가 이제 나폴리에서 대단한 개인적인 능력을 통해서 클럽 레벨에서도 인정을 받았지만 무엇보다 1986년 월드컵을 거의 혼자 힘으로 혼자만 다 잘한 건 아니지만 이끌었던 그 당시의 경기력 때문에 세계 최고의 선수로 추앙을 받고 있고 역대 최고의 선수로 평가받아왔잖아요. 메시 선수가 이번 월드컵에서 우승을 한다면 마라도나의 아성을 넘을 수 있는 상황이고 또 마라도나가 60세 그렇게 많지 않은 나이에 의료사고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는데 마라도나 시대 이후 36년 만에 우승에 도전하는 아르헨티나 정말 이번 우승을 통해서 아르헨티나가 한을 풀 수 있을지 큰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라도나의 후계자가 메시라면 음바페 선수는 프랑스 선수지만 펠레의 후계자로 불리고 있어요. 스타일적으로도 그렇고 기록적으로도 그런데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 10대의 나이로 우승을 하면서 10대의 나이로 골도 넣고 주인공과 같은 활약을 펼치면서 월드컵 우승을 차지했던 것이 1958년에 펠레 이후 음바페 선수가 처음이었거든요. 게다가 음바페 선수는 펠레 시대 1958년과 1962년 브라질이 연속 우승했던 이후에 월드컵에서 2회 연속 우승국이 나오지 않았는데 그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선수로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펠레가 이제 암투병 중에 지금 말기 암으로 인해서 화학 치료까지 이제 마치면서 연명 치료를 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또 펠레에 대해서 또 음바페도 이제 기도를 하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었고 펠레의 역사를 음바페가 이어받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왼발을 잘 쓰고 창의적이고 작지만 단단한 이런 메시 선수가 스타일적으로도 마라도나를 떠올리게 한다면 음바페 선수는 사실 어린 시절에 호나우두를 롤모델로 삼고 성장을 했잖아요. 호나우두, 호날두 이런 선수들과 흡사하다라는 평가를 받아왔는데 월드컵 역사로 보자면은 양발을 모두 잘 쓰고 운동 능력도 뛰어나고 헤더까지 잘하는 펠레 선수를 많이 닮았다라는 또 평가를 받고 있어요. 결국에는 마라도나와 펠레의 재림이 이번 월드컵에서 펼쳐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뭐 사실은 영상으로 많이 남아있는 뭐 부분이라든지 최근의 경기를 본 분들은 마라도나가 펠레보다 나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하지만 축구 역사를 길게 돌아봤을 때는 옛날 선수들에 대해서는 기억이 희미해지고 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잊혀지는 감이 있다. 사실은 과거 시대에는 아르헨티나의 레전드인 디스테파노조차도 펠레를 높이 평가했다고 하니까 펠레의 역사도 결코 이제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펠레가 통산 3번의 월드컵 우승을 이루기도 했었고 또 2회 연속 우승을 이루기도 했었고 월드컵 역사에 불멸의 기록을 남겼던 선수인데 음바페가 축구적으로는 브라질 출신은 아니지만 그 역사를 이어받을 선수로서 2회 연속 우승에 도전하는 거 충분히 의미 있는 기록입니다. 아르헨티나와 프랑스의 역대 전적을 살펴보면 일단 우세한 팀은 아르헨티나예요. 말씀드린 대로 프랑스는 1998년 자국에 살렸던 월드컵 우승 전까지는 조금은 월드컵 무대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감이 있었거든요. 유로 대회에서도 플라티니와 함께 우승을 하긴 했었지만 결국엔 프랑스는 우승까지 가긴 아쉬운 팀이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그 당시를 기점으로 살아났습니다. 1930년에 초대 월드컵에서 두 팀이 만났을 때도 아르헨티나가 1대0으로 이겼었고 그 이후 친선 경기에서도 아르헨티나가 웬만해서는 지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월드컵에서 이미 3번의 대결이 있었는데 1978년 아르헨티나에서 열렸던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가 2대1로 이기면서 또 한 번 웃었지만 가장 최근 대결이 중요하죠. 지난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16강전 프랑스가 아르헨티나의 4대3 승리를 거두면서 메시 선수가 이때도 조금은 이제 우승에 대한 의지가 강했고 마지막 전성기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일찌감치 탈락하면서 눈물을 흘렸었거든요. 그때 음바페 선수가 또 맹활약을 하면서 이제는 패권이 프랑스와 음바페에게 넘어간 게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있었는데 역대 전적 기준으로 보자면 아르헨티나가 프랑스를 상대로 12전 6승 3무 3패로 우세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최근 대결은 프랑스가 이겼고 또 최근 4번의 대결이 2승 2패로 팽팽하기 때문에 어떤 팀이 이길지 뭐 가늠하기 어렵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지난 16강전에서 메시 선수는 득점을 하지 못했지만 음바페 선수는 멀티골을 넣으면서 특히 승부의 쐐기를 박은 마지막 2골을 넣었다는 점, 맨 오브 더 매치에 선정됐다는 점에서 음바페 선수가 정말 어린 나이에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었는데요. 이번 대회에서도 음바페와 메시의 맞대결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두 선수 중에 우승하는 선수가 확실한 축구 왕조로 자리를 매김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지난 2번의 월드컵 기록을 살펴보면 두 선수가 압도적으로 최고예요. 일단은 메시 선수가 2018년 러시아 월드컵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총 930분을 뛰면서 6골 5도움으로 11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8번의 기회 창출을 했고 드리블 성공은 38회였거든요. 음바페 선수의 기록도 굉장히 비슷해요. 음바페 선수가 우승까지 갔기 때문에 더 많은 경기를 치르긴 했는데 두 월드컵에서 1011분을 뛰면서 9득점 2도움 똑같이 11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고요. 기회 창출은 20회로 메시보다 적지만 드리블 돌파 성공은 53회로 메시보다 훨씬 많습니다. 두 선수의 포지션과 스타일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 메시 선수는 나이가 들면서 플레이메이커에 가깝게 조금은 내려와서 미드필드로 뛰고 있으니까 기회 창출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고 음바페는 아직 젊고 빠르고 힘이 좋으니까 직접 공을 갖고 들이닥치는 부딪히는 플레이를 하면서 돌파하고 기회를 창출하는 그런 형태로 경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대회 기록으로 보더라도 두 선수는 압도적으로 앞서가고 있는데요. 일단 공동 득점 1위예요. 음바페 5골, 메시 5골이니까 이 결승전에서 골을 넣고 우승하는 선수가 골든볼, 우승, 득점왕까지 다 차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메시의 공격 파트너인 알바레스도 4골이고 또 음바페의 공격 파트너인 지루 선수 역시 많은 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뭐 다른 선수가 득점왕을 차지할 가능성도 있고요. 어시스트 기록을 보면은 음바페가 2개, 메시가 3개예요. 그래서 메시가 5골 3도움으로 현재 공격 포인트 1위 8개고요. 음바페가 7개인데 말씀드린 대로 결승전에서 누가 공격 포인트를 올리느냐에 따라서 이 기록도 바뀔 수 있고 메시 선수의 파트너로 골을 잘 넣는 젊은 공격수 알바레스가 있다면 음바페의 파트너로는 전방에서 연계해주는 지루도 있지만 이번 대회를 통해서 플레이메이커, 미드필더로 재발견된 그리즈만 선수가 있거든요. 그리즈만 선수도 3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화려한 연계 플레이와 공격 조합 플레이, 아르헨티나와 프랑스의 현란한 축구로 결승전이 장식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메시 선수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서 월드컵 토너먼트에서 약하다는 평가들이 있었는데요. 이번 대회를 통해서 월드컵 토너먼트에서 첫 골을 기록하기도 했고 그 기세를 이어서 16강, 8강, 4강 다 골을 넣고 있잖아요.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서 메시 선수가 역대 171경기를 뛰었고요. 현재까지 96골을 넣었습니다. 4골만 더 넣으면 100골을 채우게 되는데 사실 메시 선수가 이번 월드컵이 마지막 월드컵이라고 했는데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대표팀을 바로 은퇴를 할지 아니면 뭐 조금 코파 아메리카 대회를 더 참가할지 모르겠어요. 어찌됐거나 정말 200경기에 100골까지 노릴 수 있는 그런 흐름인 상태인데요. 메시 선수가 2005년에 처음 아르헨티나 대표로 데뷔를 했는데 데뷔 첫 해에는 득점이 없었어요. 그리고 2006년 독일 월드컵에 참가했고 그 해에 2골을 넣었었고요. 2007년에 6골 그리고 2012년에 개인적으로 한 해 최고 득점을 올렸을 때 12골을 넣은 것이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서도 최고의 경기력을 보였던 때인데 그 뒤로 성향도 바뀌고 코파 아메리카에서 비운을 느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지난 2021년에 코파 아메리카 우승을 차지했을 때 코파 아메리카에서 득점왕, 도움왕, MVP 모든 걸 차지했잖아요. 그때 9골을 한 해 동안 기록했고 올해에는 이번 월드컵을 포함해 무려 16골을 대표팀에서만 기록을 하면서 최고의 해를 보내고 있다. 이제 대표팀에서는 소속팀에서보다 못한다라는 그런 그 지적을 완벽하게 잊을 수 있는 한 해를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바르셀로나에서만 잘하지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서는 못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이젠 옛날 얘기입니다. 어느새 메시 선수가 5번의 월드컵을 참가하면서 지난 준결승전을 통해서 통산 25회 월드컵 본선 출전을 기록했고 이 기록은 독일의 로타워 마테스가 갖고 있던 월드컵 단일 선수 최다 출전 타이 기록이 됐기 때문에 결승전에 출전할 경우에는 26회 출전으로 신기록을 세우게 되고요. 그리고 아르헨티나 대표 선수로 이미 지난 그 크로아티아와의 경기에서 득점을 하면서 월드컵 본선 통산 11호 골을 넣었거든요. 이 기록 역시 아르헨티나 선수의 월드컵 최다 득점 기록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메시 선수는 월드컵 역사상 한 경기의 득점과 도움을 모두 기록한 경기를 무려 4차례나 기록한 선수가 됐는데 그중에 3경기를 이번 대회에 할 정도로 엄청난 활약을 펼치고 있어요. 2006년 월드컵 데뷔 대회에서 세르비아를 상대로 득점과 도움을 모두 했었는데요. 이번 대회 멕시코전, 네덜란드전, 크로아티아전까지 모두 1골 1도움씩을 기록하면서 통산 4번의 경기에서 골과 도움을 모두 기록한 첫 번째 선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메시 선수가 월드컵 통산 개인 공격 포인트 기록으로 보자면 11골 8도움을 기록했어요. 이 기록 역시 무려 19개의 공격 포인트로 독일의 미로슬라브 클로제, 브라질의 호나우두 그리고 과거 서독의 밀러와 같은 최다 공격 포인트 기록인데요. 이제 월드컵에서 단 하나의 공격 포인트만 추가하면 월드컵 역사상 최초로 20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는 선수가 됩니다. 즉 메시 선수가 이제 월드컵의 대부분의 신기록도 만들고 있다는 것인데요. 메시 선수가 개인적으로 경기 최우수 선수도 이번 대회에만 4번을 수상하면서 5회 수상으로 최다 기록을 세우게 됐고요. 또 하나 흥미로운 게 16강전이 도입된 월드컵 역사상 16강전, 8강전, 준결승전에 모두 골을 기록한 6번째 선수가 됐는데요. 그런데 이 기록에서 눈여겨볼 것이 이 기록을 세웠던 이전의 모든 선수들이 우승을 못했다는 겁니다. 1990년에 이탈리아의 스킬라치, 1994년에도 이탈리아의 로베르토 바조, 1994년에는 불가리아의 스토이치코프, 1998년에는 크로아티아의 수케르, 2010년에는 네덜란드의 스네이더르가 16강, 8강, 4강 모두 골을 넣고도 결승전에서는 이제 패배하는 결과를 얻었거든요. 2022년에 메시 선수는 과연 이 징크스를 깨고 우승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징크스가 오래된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음바페 선수의 무시무시한 활약인데요. 음바페 선수가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우승을 차지한 핵심 선수였잖아요. 장치의 총 7경기 중에 이제 16강이 확정된 경기를 제외한 6경기의 선발 출전에서 모두 이겼고 이번 대회에서도 조별리그 최종전 이미 16강을 확정했던 튀니지와의 경기만 교체로 나왔는데 선발 출전한 4경기는 또 모두 승리했어요. 결국 음바페가 선발 출전하는 월드컵 10경기에서 프랑스가 10전 전승이다. 이 선수가 아직도 만 23세의 어린 나이인데 벌써 프랑스 대표 선수로 65경기에 출전해 33골을 넣었습니다. 올리비에 지루 선수가 이번 대회에서 A매치 통산 53호 골을 기록하면서 티에리 앙리가 갖고 있던 프랑스 선수 A매치 최다골 신기록을 세웠는데 음바페가 이제 앞으로 최소한 10년을 더 뛸 수 있는 그 몸 상태고 나이기 때문에 모든 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요. 월드컵의 기록조차도 이미 2번의 대회 만에 9골을 몰아치면서 새로 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메시와 호날두가 역대 기록이 지금 월드컵에서 9골, 8골 이렇게 되고 있는데 2대에 많이 따라잡은 상황이고 만약에 결승전에서 득점을 한다면 10골까지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메시와의 역대 득점 차이도 2골밖에 안 나기 때문에 이번 결승전 메시와 음바페의 대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게다가 돌파 능력에 있어서는 음바페가 역대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2018년 러시아 월드컵 그리고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경기당 5회 이상 드리블 돌파에 성공한 선수가 음바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 기록조차도 대단한데요. 지난 월드컵 아르헨티나전에 음바페가 무려 7번의 드리블을 성공한 것이 지난 2번의 월드컵 최다 돌파 성공 기록이고 지난 대회 우루과이전에서 6번 성공했고 벨기에전도 7번 성공했고 이번 대회 폴란드전, 모로코전에도 5번, 6번의 돌파를 성공하면서 변함없는 엄청난 파괴력을 보이고 있다. 이번에도 아르헨티나 수비가 음바페를 잘 막을 수 있을지 굉장히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월드컵 우승과 골든볼이 걸린 이제 결승전이 펼쳐지게 될 것 같은데요. 리오넬 메시 선수가 5득점 3도움, 킬리안 음바페가 5득점 2도움이고 올리비에 지루 4골 넣고 있고 훌리안 알바레스가 3골을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크라마리치와 유세프 엔네시리 같은 경우에 3위 결정전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골든볼 후보에선 좀 밀릴 것 같고요. 그리즈만 선수가 사실 골은 없지만 결정적인 3번의 어시스트를 비롯해서 대회 내내 보이고 있는 기회 창출 능력과 수비력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굉장히 돋보이고 있어요. 특히 빅찬스 창출을 7개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잠재적인 후보로 꼽히고 있고 실제로 모로코와 준결승전 공식 최우수 선수도 그리즈만이 선정이 됐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메시와 음바페가 골든볼을 경쟁하지 않을까,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우승하는 팀에서 골든볼 수상자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망의 결승전 한국 시간으로 12월 19일 월요일 0시에 킥오프합니다. 준결승전은 새벽 4시에 킥오프를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시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이 결승전은 정말 보기 좋은 시간대에 열리니까 많은 분들이 세계 최고의 축구, 세계 최고 선수들의 경쟁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준TV도 남은 월드컵 경기 현장에서의 흥미진진한 이야기와 총정리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